안녕하세요. 영은쌤입니다. 영은쌤이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선생하기 잘했다 입니다. 선생이 되고서 좋아진 제 삶을 하나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첫 번째로 비가 좋아진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영은쌤이 선생 괜찮아, 선생 할만해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드리는 까닭은 요즘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정책은 철학이 안 보이고 유행을 따르듯 합니다. 왔다 갔다 하죠. 학부모들도 믿음과 존경의 눈빛이 예전만 덜합니다. 덩달아 하루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 학생들도 많이 달라져서 눈빛과 말 그리고 다툼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힘들 때지만 저는 선생이라는 자리가 좋습니다. 그러기에 이번에 우리 아들 희문이가 중학교 선생님이 된 걸 저는 크게 좋아했고 축하했습니다. 선생이 되고서 그리고 선생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까닭은 선생으로 학생들 삶도 가꾸지만 제 삶도 가꾸기 때문입니다. 아 짜증나 비 온다. 비가 올 때면 많이 한 말이고 많이 들은 말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 비가 오는 게 그렇게 싫지 않았습니다. 그냥 맞고 다니면 됐고요. 비 맞으면서 놀면 됐습니다. 저는 지리산 자락에서 자랐는데 비가 와도 작은 비에는 강가에서 놀기 더 좋았습니다. 시원하게 더 잘 놀았죠. 그리고 시원하게 물속에서 헤엄치며 물놀이도 할 수 있었습니다. 큰 비가 아니라면 놀기에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릴 때 두 장면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가 오면 어린 영건쌤은 논으로 갔습니다. 논에 가서 뭐 했느냐? 논둑을 살펴야 했습니다. 논둑이 비에 무너질 것 같으면 돌로 차곡차곡 단단하게 해야 했고요. 벼가 물에 잠길 것 같으면 물기를 내어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했습니다. 물 빠지는 곳을 살펴가지고 이렇게 물기를 막고 있는 풀 같은 것들을 치우곤 했습니다. 그렇게 비가 올 땐 할 일도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도덕시간 이야기입니다. 창밖으로 비가 오는데 선생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옛 위인들, 옛날에 크게 된 사람들은 비가 온다고 뛰지 않았다.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뭐 그런 말씀이셨어요. 그날 집으로 오는 길에 한 4km 되는 거리였던 것 같은데 비 오는 길을 걸어왔습니다. 우산이 없었는데도요. 그때 책가방이 아니고 보따리였는데 당연히 보따리는 다 젖었고 책은 다 젖었죠. 그래서 책이 이만큼 부풀러졌던 그래서 어머니께 혼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 비는 저에게 어릴 때 추억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비가 싫어진 까닭은 비가 조금씩 멀어진 까닭은 비가 오면 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한다고 비가 와도 뭐 즐거움이 아니죠. 도리어 비가 오면은 불편했죠. 왜냐하면은 가장 좋아하는 체육을 할 수 없고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가장 큰 즐거움이었던 체육과 놀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비 오는 게 싫었죠. 그러다가 어른이 되고 조금씩 머리가 여러 가지 것들로 가득 차면서 이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비 맞으면 머리 빠진다. 산성비라서 몸에 좋지 않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러니 저도 비를 피해 다니며 지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는 우리 학생들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들이지만 어릴 때 영건쌤처럼 빗속에서 놀 생각은 없습니다. 비를 무서워하고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비 맞으면 안 된다 하는 여러 까닭들이. 뭐 그게 틀리다는 말은 아니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비 맞으면 막 죽을 것까지는 아닌데 다들 비 맞으면 죽을 것처럼 호들갑을까지 뜨기도 합니다. 또 학교 오가다 보면 바짓가랑이 젖고 가방도 젖기도 합니다. 그러니 학생들도 비가 좋을 리 없죠. 3월 15일 날 우리 반 학생이 쓴 글독록입니다. 3월 15일 나는 오늘이 싫다.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비가 왔기 때문이다. 이게 우리 학생들이 보통 비 올 때 쓰는 글독록이 그리고 일기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는 말이기도 하죠. 비 온다 우리 나가자.
요즘 학생들에게 참 많이 제가 하는 말입니다. 영어쌤도 비를 싫어했는데,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비를 싫어하는데 나가자 했다. 그 시작은 2004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선생님 한 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영림쌤과 같은 학년으로 옆반에서 살았습니다. 저보다 몇 해 선배님이신데요. 영림쌤하고 6학년을 2년, 1학년을 3년 함께 했는데, 이때 영림쌤에게 배운 게 참 많죠. 누가 봐도 참 좋은 분이었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크게 배운 게, 그리고 가장 크게 제가 얻은 게 비였습니다. 덕분에 메마른 가슴을 가진 저도 비 오는 날 나름 감성이 생겼습니다. 처음 같은 6학년을 했을 때 저와 영림쌤만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우리 반은 교실이나 강당에서 놀았습니다. 그것도 학생들이 물론 좋아했습니다. 근데 영림쌤은 교실에 있지 않고 학생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학생들과 비를 흠뻑 젖는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왜 저러지?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생각까지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영림쌤에게 한 번은 여쭤봤습니다. 밖에서 뭐해요? 라고. 영림쌤은 그냥 웃기만 하고 그냥 좋아요. 영림쌤도 한번 나가봐 라고 할 뿐이었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크게 좋아라 하면서. 우리 6학년 세계반이었습니다. 세계반은 선생님들끼리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1반은 정구쌤이었고 2반은 영림쌤, 3반이 저 영은쌤이었습니다. 술도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옵니다. 비가 오는데 저랑 정구쌤은 우산을 당연히 쓰고 걷는데 영림쌤은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습니다. 그러면 또 웃습니다. 좋아라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다가 부장님이 우산을 접고서 걷습니다. 저도 우산을 걷고 걸어봅니다. 시원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 우리 반 학생들에게 우리 비 오면 나갈까요? 라고 한 물어봤습니다. 학생들은 네 하고 놀랍니다. 당연하죠. 그러더니 몇몇 학생들은 그러자며 좋아라 합니다. 물론 몇몇 학생들은 싫은 표정이기도 하죠. 옆반 영림쌤 반에서 학생들이 비 오면 나가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저만 본 게 아닌가 봐요. 학생들도 크게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나가서 뭐하지? 하고서 저는 상상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우산 쓰고 운동장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그냥 걸었죠. 용기를 내어봐서 학생들에게 자 잠시 우산을 제치고 얼굴에 비 안 맞아보세요 라고 대봤고요. 자 우산 밖으로 팔 한번 내볼래요? 라고 대봤습니다. 둘레에 물방울이 보입니다. 물방울 한번 보세요 라면서 학생들에게 빗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보았습니다. 그게 쌓여서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월이 되면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합니다. 비가 오면 수건 챙겨오세요 라고. 6학년 학생이 쓴 일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3일 월요일. 날씨 아침에 추웠다가 낮에는 덥고 저녁에는 비가 많이 왔다. 제목 빗소리. 오늘 저녁에 비가 많이 왔다. 예전에는 비가 싫었는데 비를 자주 맞다 보니까 왠지 좋아진 것 같다. 나는 신나게 창틀 가까이 앉아서 비가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빗소리를 듣고 있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했다. 빗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꼭 노래 반주 같아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노래가 나왔다. 흐르는 냇물 위에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어느 산골 소년의 슬픈 사랑 얘기. 왠지 빗소리 반주랑 잘 어울리는 노래 같다. 빗소리 정말 좋다. 6학년 배성주 학생이 쓴 일기였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놀았더니 학생들은 비가 오면 좋아합니다. 비 온다, 와 놀겠다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죠. 수업을 마칠 때쯤 자 집에 가기 전에 10분 남짓 일찍 마치고 나가서 우리 비나들이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벌써 설레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학생들이 뭐라 하겠어요? 열심히 해야죠 라고 공부를 자극하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못 기다리는 건 학생들이 아니고 제입니다. 제가 10분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남았을 때 나갈 핑계를 찾아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학생들에게 비가 그칠 수도 있으니 지금 나갈게요 라며 핑계를 대곤 합니다. 영어점은 지금 이제 비가 좋아졌습니다. 학생들과 수업하고 학생들과 놀기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이제 그냥 좋습니다. 어디서든 비가 오면 좋습니다. 학교 아니어도 비가 좋아요. 길을 걷다가 비가 오면은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고 걷곤 합니다. 우산을 쓰지 않고 이렇게 걸으면 옆에 있는 정 선생님이 저에게 우산 안 써? 하고 묻습니다. 그냥 저는 비 맞을래? 이 정도 비는 맞아야지 좋다 하고 웃고 맙니다. 그럼 정 선생님도 그러려니 하고 이해합니다. 이제 비를 좋아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집에서 창가에서 비 오는 모습도 가끔 보곤 합니다. 예전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정수형 꼬덕여서 막걸리에 부침개 같은 것으로 기분을 내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언제 가질까요? 얼마나 그리고 자주 할까요? 사실 생각보다 그런 일이 적고 그럴 때가 적습니다. 근데 저는 비만 오면 좋습니다. 비만 오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비가 오기만 해도 행복하다는 게 저는 참 좋습니다. 비 오면 행복하다는 생각, 그 모습이 사실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흔히 말해서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라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 한 방울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면은 비를 바라볼 수 있고 빗소리 들으면서 이렇게 뭔가 여러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 모습으로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그게 비를 좋아하면서 바뀐 제 모습입니다. 비를 좋아하게 된 까닭은 선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선생을 했기 때문에 비를 좋아했고 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떤 감성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어쩌면 잊었던 감성을 다시 살릴 수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선생하지 않았다면 비 맞는 즐거움을 몰랐을 겁니다. 선생하지 않았다면 빗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겁니다. 선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작은 행복, 큰 행복일까요? 행복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하기를 잘했다 생각합니다. 왜? 비가 오는 날이 좋거든요. 선생님은 비가 온 날이 어떤가요? 고맙습니다.